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네요. 월요일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고요. 아침부터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저랑 같이 하면은 좋은 기운을 받을 거예요. 우주의 좋은 기운을 끌어당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간관계 중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어라. 돌아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실수나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실수를 한다는 거겠지. 근데 때로는 그 잘못이 용서받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할 사람이 누구냐?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그 잘못이 사소하든 심각하든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앞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 또한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듣고 한번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거 무슨 지식적으로 암기해야 하고 할 건 아닙니다. 그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이 더 얇은 스마트폰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열렸답니다. 그 얇은 두께죠. 얇은 두께를 구현해내는 것이 글로벌 스마트폰 트렌드죠. 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이죠. SE 출시 이 소식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공식 뉴스룸과 유튜브를 통해서 10월 21일 새로운 갤럭시가 공개됩니다. 이런 티저 영상을 게재를 했어요. 12초 분량인데 그 짧은 영상에는 한 개인의 편지 봉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문틈으로 넘어온 봉투를 열면 갤럭시 신제품으로 추정되는 기기가 나오고 10월 21일이 적힌 그런 문구가 클로즈업 되는 거죠. 삼성은 이번 신제품의 이미지와 상세 스펙을 오는 21일 삼성닷컴에 공개를 하고 25일에 공개를 출시를 합니다. 공식 출시 전망이 되는데요. 이번 신제품은 갤럭시 폴더블폰 라인업 중 가장 얇은 두께를 가질 것 같네요. 그동안 외신하고 팁스터 등에 유출된 정보를 종합하니까 Z 폴드 SE는 두께는 접었을 때 10.6mm, 펼치면 4.9mm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에 출시된 갤럭시 Z 폴드보다 약 1.5mm, 0.7mm씩 얇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화면 주름을 줄이는 울트라 폴더블 글래스 기술과 기존의 폴드 제품보다 향상된 2억 화소 메인 렌즈의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갤럭시형 스냅드래곤 8 3세대 칩이 있고요. 이 더 커진 배터리 등이 신제품에 적용될 겁니다. 삼성은 지난 7월 갤럭시 Z6 시리즈를 공개한 지 약 3개월 만에 신제품을 내놓은 건 중국 기업들이 아주 거세게 추격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샤오미, 아너 등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은 10mm 미만의 폴더블폰을 공격적으로 내세웁니다. 두께 10mm 미만. 그래가지고 삼성을 현재 위협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삼성을 향한 도발도 서슴지 않네요. 아너는 최근에 내놓은 한 홍보물에 Z 폴드 유저들에게 미안하다. 더 얇고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그 매직 V3를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적었는데 당장 이번 갤럭시 Z 폴드 SE가 업계 예측대로 10.6mm 두께로 출시된다 하더라도 앞서 공개된 그 아너의 매직 V3가 9.3mm, 샤오미 믹스 폴드 9.47mm, 그보다 두껍네요.
업계에서는 삼성만의 차별화 포인트로 내구성을 꼽아요. 최근에 세계 최초 화면을 두 번 잡을 수 있는 트리플 폴더블을 내세운 화웨이가 일단 품질 논란에 홍역을 앓고 있어요. 신제품을 출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소비자들로부터 화면이 접히는 힌지 부분에 아주 굵고 검은 줄이 생기는 등 이 파손 사례가 잇따라 접수됩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은 Z 폴드 SE의 강점으로 강력한 내구성, 독보적인 AI 기능을 앞세웁니다. 단순히 두께만 얇은 게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내구성, 완성도 등을 높인 제품을 고객들한테 선보이겠다는 거죠. 업계에서도 이번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통해서 폴더블 폰 종주국으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하죠. 한편 Z 폴드 SE는 한국과 중국에 우선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폴더블 폰 대중화 속도가 가장 빠른 양국에서 신제품을 먼저 발표한 뒤 글로벌 국가로 범위를 넓혀 나갈 것으로 현재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100인치짜리죠. 100인치짜리 그 액정 표시 장치 LCD TV를 선보이는데요. 중국이 주도하는 100인치짜리 초대형 TV 경쟁에 진입하기 위한 행보죠. 삼성은 내년에 100인치짜리 TV 신제품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라인업과 출시 기기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네요. 삼성은 올해 98인치 신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서 내년에는 100인치대 시장까지 진입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삼성 고유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더하면서 거거익선 주도권을 확보할 겁니다. 삼성은 100인치, 110인치, 115인치 가운데 새로운 모델을 선보일 건데 이미 중국 경쟁사들이 100인치 이상 제품을 선보인 만큼 프리미엄부터 보급형에 걸쳐서 어떻게 라인업을 설정할지 관심입니다. 앞서 삼성은 80인치짜리 이상의 그 TV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독보적 1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결과 올해 2분기 처음으로 TCL에 1위 내줬고요. 삼성전자는 그 뒤를 그 하이센스와 LG전자가 추격합니다. 현재 삼성 프리미엄 브랜드 네오 QLED하고 QLED 보급형 LCD TV 브랜드 크리스탈 UHD 그 98인치짜리 TV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98인치짜리 그 크리스탈 UHD TV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 초대형 TV랑 경쟁하기 위한 모델인데 프리미엄 제품군 위주로 초대형 라인업을 보유했지만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중국 TCL은 98인치짜리 LCD TV랑 115인치죠. 미니 LED TV를 판매하네요. 하이센스도 100인치 LCD TV여서 110인치짜리 미니 LED TV 글로벌 판매를 시작을 했고 삼성은 지난해 98인치 TV를 선보인 후 올해 초에 출시를 목표로 100인치 TV 시장 라인업을 진입을 참 검토해왔고 그런데 시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제품을 선보이지는 않았어요. 100인치하고 98인치형 LCD TV는 이미 생산 기술이 성숙해서 원가가 높지 않답니다. 삼성이 100인치짜리 LCD TV를 양산을 하면은 국내 첫 사례로 기록할 것 같고 앞서서 LG전자는 2014년 105인치짜리 곡면 LCD 적용한 울트라 HD TV를 주문 제작 방식으로 선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LG전자는 아직 100인치짜리 TV 출시 계획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재용 회장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으로 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취임 2주년을 좀 맞이하죠. 한국을 대표한다는 인류기업 삼성의 위상이 흔들리는데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실적마다 부진하죠. 삼성 특유의 도전과 혁신 정신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례적으로 실적 부진에 대한 반성문을 내고 경쟁력 회복을 통한 제도약계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메시지와 그 책임 경영 그런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그룹 계열사 최고 경영진의 그 준법 의무 위반을 감시하고 자문기 등을 수행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근에 삼성이 현황에 대해서 현재 사면 초과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어요.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27일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한 지 승진한 지 2주년을 맞는데 다만 올해도 별다른 취임 기념 행사는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25일 이 회장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 4주기를 맞아서 삼성계열사 사장단과 오찬이나 만찬을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예년에도 이 회장은 경기 수원 선영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한 뒤 사장단과 오찬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계열사 사장단을 향해 내놓을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22년 회장 승진에 앞서서 가진 계열사 사장단 5천에서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 후 2년이 지났는데 삼성은 여전히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AI 시장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HBM 주도권을 놓치고 고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요. 글로벌 경기 침체랑 노사 갈등 등 안팎에서 악재가 이어지죠. 특히 위기감을 현실한 것은 3분기 실적인데 3분기 잠적 영업이익 9조 1천억이죠. 이미 낮아진 눈높이에도 못 미치고 시장이 충격을 줬고요. 반도체 쪽에선 영업이익이 경쟁사인 하이닉스에 밀리는 것도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원포인트 인수로 반도체 그 부문장에 선임된 전영현 부회장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직후 사과의 뜻을 전했고 그동안 삼성이 이끌었던 혁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삼성 안팎에서는 이 반성문에 이어서 내놓을 쇄신 카드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는 11월 말에 또는 12월 초에 있을 연말 정기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이 있을 것 같네요.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최근 논평에서 삼성전자는 회장, 부회장, 사장 직급의 25명 중 후선 업무 담당이 무려 36%다. 그 비대해진 관리 조직, 대관 업무, 홍보 등은 기술에 전념하는 IT 기업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그룹 컨트롤 타워 재건과 이 회장이 등기 임원 복귀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년을 맞아서 뭔가 삼성전자 우리 이재용 회장이 한번 칼 좀 추고 확실하게 혁신 아니면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